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길잡이 블랙스톤 H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위험은 하나도 없는데 확실한 수익을 얻는다. 이른바 공짜 점심이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대부분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죠. 하지만 바로 그 공짜 점심의 가능성을 파고들어서 시장의 원리를 설명하는 아주 기가 막힌 이론이 있습니다. 오늘 차익거래 가격 결정 이론, 바로 APT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로 이 질문.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위험은 전혀 없는데 수익은 확실한 기회. 만약 그런 기회가 아주 잠깐이라도 나타난다면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볼 차익거래 가격 결정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바로 그 공짜 점심을 우리는 차익거래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가치를 가진 자산인데 시장이 잠깐 비효율적일 때 가격이 아주 살짝 달라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바로 그 틈을 파고들어서 무위험 수익을 확정짓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차익 거래를 하려는 수많은 투자자들 덕분에 시장은 신기하게도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먼저 이 차익 거래라는 개념을 확실히 잡고요. 그 다음에 왜 기존의 강력한 모델이었던 CAPM이 한계에 부딪혔는지, 그리고 그 대안으로 떠오른 APT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두 모델이 뭐가 다른지 확실히 비교해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론이 실제 투자 세계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PT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 이전에 금융계를 지배했던 거인이죠. 바로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우리가 보통 CAPM, 캐뱀이라고 부르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혁신은 기존 모델의 한계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KPM의 아이디어는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요, 딱 하나. 시장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험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오직 이 한 가지 요인으로만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론적으로 말하는 시장 포트폴리오라는 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투자 가능한 자산, 주식, 채권, 부동산은 물론이고 미술품까지 전부 다 포함해야 하거든요. 이걸 현실에서 완벽하게 측정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바로 이 점이 CAPM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1976년에 스티븐 로스라는 경제학자가 나타나서 판에 완전히 뒤집어버릴 해법을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차익거래 가격 결정 이론 APT입니다. APT는 아예 측정 불가능한 시장 포트폴리오라는 가정을 버리고 훨씬 더 현실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APT라는 아주 정교한 기계가 도대체 어떻게 시장의 균형을 찾아내는지 그 핵심 엔진을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요? APT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입니다. 수백, 수천 개 종목의 투자를 쫙 분산하면요, 특정 기업의 CEO가 갑자기 사임한다거나 신제품이 망했다거나 하는 이런 개별 회사 고유의 위험, 즉 비체계적 위험은 서로 막 상쇄되면서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결국 포트폴리오에 남는 위험은 오직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요인들, 즉 체계적 위험뿐인 거죠. 자, 이걸 그림으로 보면 훨씬 쉬워요. 보세요. 개별 주식들의 수익률은 예측 불가능하게 막 움직이는 이 점들 같잖아요. 근데 이걸 수백 개 모아서 포트폴리오로 만들면요, 신기하게도 이 제멋대로인 움직임들이 서로서로 상쇄가 돼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이 거대한 흐름, 바로 이 선에 착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포트폴리오의 운명은 개별 기업이 아니라 금리나 인플레이션 같은 거시경제 요인에 달려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APT를 움직이는 두 번째 심장, 바로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칙이죠. 일물일가의 법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똑같은 체계적 위험을 가진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가 두 개 있다? 그럼 당연히 기대 수익률도 똑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다르다면 바로 거기서 우리가 그토록 찾던 공짜 점심의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 선이 바로 증권시장선이라는 건데요. 일종의 기준선 같은 거예요. 이 정도 위험이면 이 정도 수익률은 나와야 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저기 P라는 포트폴리오 좀 보세요. 선보다 한참 아래 뚝 떨어져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P가 짊어진 위험에 비해서 수익률이 형편없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시장에서 너무 비싸게, 즉 고평가되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럼 똑똑한 투자자는 이 공짜 점심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3단계 차익 거래를 통해서입니다. 자, 첫 번째. 이 비싸게 팔리고 있는 포트폴리오 P를 일단 빌려서 시장에 팔아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공매도라고 하죠. 두 번째. 그렇게 생긴 돈으로 위험 수준은 똑같지만 제값에 거래되고 있는, 그러니까 저 SM선 위에 딱 붙어있는 정상 자산에 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딱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은 서로 완벽하게 상쇄되면서 사라지고 두 자산의 기대 수익률 차이만큼이 아무런 위험 없이 내 주머니로 쏙 들어오는 마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차익 거래에 달려들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고평가된 P에는 너도 나도 파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고 제값에 거래되던 자산은 서로 사려고 하니까 가격이 오를 겁니다. 결국 P의 가격은 떨어져서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고 결국엔 제자리인 저 SML 선 위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익 거래가 시장의 불균형을 스스로 치료하는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자, 이 모든 원리를 딱 하나의 수식으로 압축한 게 바로 이 APT 방정식입니다. 와, 복잡해 보이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진짜 간단합니다. 어떤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요, 기본적으로 은행 예금 금리 같은 무위험 수익률에서 시작해요. 여기에 여러 가지 거시경제 요인들, 뭐 예를 들면 유가 변동이라든지 GDP 성장률 같은 것들이 영향을 주겠죠? 근데 중요한 건 모든 자산이 이 요인들에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각 자산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이 민감도, 즉 베타 값을 곱해서 더해주는 겁니다. 딱 하나의 시장만 쳐다보던 CAPM이랑은 차원이 다르죠. 이렇게 여러 개의 열쇠로 자산 가격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APT의 진짜 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이론을 나란히 놓고 무엇이 APT를 더 뛰어나고 실용적인 모델로 만드는지 확실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 하나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자, 왼쪽 KMM을 보면요. 원인이 딱 하나, 시장뿐이라고 가정하죠. 근데 오른쪽 APT는 어때요? 인플레이션, 이자율, 여러 가지 요인을 다 쓸 수 있어요. 훨씬 유연하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 바로 두 번째 줄입니다. KMM은 그 실체도 불분명한 시장 포트폴리오가 반드시 필요했지만 APT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 차이 때문에 현실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맞나 틀리나 검증하기도 APT가 훨씬 쉬운 거죠. 그러니까 유연성에 실용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멋진 이론이 실제 우리 투자 세계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바로 스마트 베타 전략의 이론적인 뿌리가 됩니다. APT가 자산 수익률은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스마트 베타는 바로 이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투자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시장 전체를 멍하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초과 수익을 낼 것 같은 특별한 요인들을 콕 집어서 거기에 체계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시장보다 좀 더 스마트하게 움직여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냥 시장 전체를 사는 게 아니고요. 이 주식은 내재 가치에 비해 너무 싼데? 하는 가치 주식들만 쏙쏙 골라 담는 전략이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 보니까 작은 회사 주식들이 성과가 좋았네? 그럼 소형주에 집중 투자하는 거죠. 아니면 요즘 잘 나가는 주식들, 그 상승세에 올라타는 모멘텀 전략도 있고요. 이 외에도 변동성이 낮은 주식이나 재무적으로 아주 튼튼한 품질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등등 이 모든 스마트 베타 전략들이 바로 APT라는 거대한 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차익거래라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현대 투자 전략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T라는 거대한 이론까지 함께 여행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금리일까요?
환율일까요? 아니면 유가일까요? 그리고 그 요인의 변화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성공적인 투자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